오늘은 켄 윌버의 무경계 중에서 제3장 무경계 용토의 일부분입니다. 실제가 비이론적이고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양인들은 모든 경계가 환상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와 영토, 경계와 실제, 상징과 사실, 이름과 이름 붙여진 것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세기 전에 쓰여진 것이었지만 어떤 불경을 펼쳐보아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읽게 될 것이다. 겉모습이란 그 자체가 오감과 분별심에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며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겉모습으로부터 진흙, 물, 물병 등과 같은 개념이 형성된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물건이지 저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름이다. 겉모습을 대비시키고 이름을 비교해서 우리는 이것은 코끼리, 말, 수레, 보행자, 남자, 여자라 하고 저것은 마음과 그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이런 분별의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그러기에 현자는 이름과 모양을 실제와 혼동하는 일이 없다. 이름과 겉모양을 버리고 모든 분별이 사라질 때 그곳에 남는 것이 사물의 진정한 본성이다. 진여라 불리는 그 본성에 관해서는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다. 이 보편적이고 무분별적이며 불가지한 진여, 그것이 유일한 실제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란 사고의 공이자 사물의 공임을 견지하는 불교의 심오한 공의 교의이다. 텅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서구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사물이란 단지 경험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경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상징적인 지도 제작이고 실제 위의 경계를 더 씌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사물을 그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하기와 사물화하기는 우리가 실제를 잡기 위해 던진 경계라는 그물에 붙인 두 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실제는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실체가 단순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뒤에 무라는 순수한 진공, 분별할 수 없는 이론성의 혼돈만 남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즈키 선사는 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공은 다양성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산이 있고 벚꽃이 만발하며 가을밤 달빛은 휘영청 밝게 빛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개별적 존재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자신이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세계를 경계의 공으로 볼 경우 모든 사물과 사건이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즐거움은 고통과 관련되어 있고 선은 악과, 삶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것이 아닌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라는 주문에 걸려 있어서 경계를 마치 삶 자체인 것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가 무경계라고 하는 통찰의 진수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단순성 때문이다. 건대 시야를 예로 들어보자. 자연의 풍경을 쭉 훑어볼 경우 눈은 홀로 분리된 단일한 사물을 보는 것일까? 과연 눈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를 본 적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 나무에 하늘이 더해지고 거기에 풀과 땅이 다시 더해진, 파도에 모래가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바위와 하늘과 구름이 더해진, 맞물려 짜인 온갖 종류의 패턴과 조직이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화경을 보는가? 지금 이 책에 인쇄된 문장을 읽는 경만 하더라도 시야 전체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한 번에 한 단어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눈은 실제로 읽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종이 위에 모든 단어를 보며 그에 더해서 주변의 배경들, 아마도 손과 팔, 무릎, 책상, 방 안의 다른 부분들도 볼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각 속에는 어떤 분리된 사물도 경계도 없다. 실제로는 단일한 실체를 본 적이 결코 없다. 당신은 언제나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을 본다. 그것이 당신의 즉각적인 실제의 본질이다. 여기에 경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즉각적인 자각의 장에 정신적으로 경계를 첨가해 겹쳐놓을 수는 있다. 예컨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처럼 몇 가지 두드러진 영역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시야의 초점을 한정 지을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정 대상만 인식하는 척 할 수는 있다. 즉, 자각의 경계를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읽고 있는 단어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야 안의 다른 모든 것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용하고 분명히 필요한 책략이지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분리된 사물들에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데에는 실제가 수많은 분리된 사물의 다발로 이루어진 듯 오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분리된 사물들은 사실 자각 속에다 스스로 덧붙여 놓은 경계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일 경우 모든 것은 모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실제로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계를 만들어낼 뿐이다. 분리된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발명해낼 뿐이라는 뜻이다. 이런 자신의 발명품을 실제 자체로 오해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현실 세계가 마치 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진 사건처럼 보이게 되고 원초적인 소외감이 자각 자체에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의 현자가 모든 사물은 공이다. 모든 사물은 둘이 아니다. 또는 모든 사물은 상호 침투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차이점을 부정하고 개별성을 무시하고 세상을 온통 한데 뒤섞인 걸쭉한 액체처럼 묘사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은 온갖 유형의 특징과 표면의 선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단일한 무봉의 장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당신의 손은 분명 머리와 다르고 머리는 다리와 다르고 다리는 귀와 다르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신체가 다양한 부분들로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경계 영토에서는 모든 사물과 사건이 똑같은 하나의 몸, 즉 법신, 그리스도의 신빛의 브라만의 우주자 또는 도우 유기적 구조물이다. 어떤 물리학자라도 우주 속의 모든 대상은 단지 단일한 에너지의 다양한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 에너지를 브라만이라 부르든 도, 신, 혹은 그저 에너지라고 부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는 무경계이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계는 단지 천의무봉의 우주로부터 추상화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경계는 본래 있지도 않은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순전히 환상이며 사물과 사건 사이의 경계뿐만 아니라 대극들 간의 경계도 궁극적으로 철저한 속임수라는 것이다. 무경계의 실제는 동양인들에게 그저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관심이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칠판 위에서나 실험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었다. 차라리 무경계는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실제를 제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모든 경계선은 전선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동양적 해방법의 유일한 목표는 인간을 경계로부터 구해내어 그 전장에 뒤엉킨 갈등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그들은 투쟁 자체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피로 피를 닦아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단지 투쟁을 만들어낸 경계가 애초부터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따라서 투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소된다. 요컨대 실제가 무경계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곧 모든 갈등이 환상이라는 사실도 밝혀진다. 이런 궁극적인 지혜를 열반, 해탈, 해방, 깨달음이라고 부르며 이 이해가 곧 양극으로부터의 해방, 분리라는 마법으로부터의 해방, 내 안의 거짓, 정체성이란 사슬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통상 합일의식이라고 불리는 무경계 자각을 탐구할 준비가 된 셈이다. 여기까지 켄 윌버의 무경계였습니다. 원래 이 유제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켄 윌버는 경계는 실제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를 작도하고 편집한 방식의 산물, 즉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원래는 아무런 경계도 없는 땅 위에 우리가 임의로 경계를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한국 땅, 저기는 중국 땅, 이렇게 영토를 지도화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땅 위에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 세계는 엄연히 실제로 내 앞에 형상을 갖추고 존재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박하고 싶겠지만 양자과학의 발전은 현실 세계가 단지 우리의 상상의 산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고정되어진 것처럼 여겨졌던 물체가 실제로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자체가 텅 비어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임을 이미 알아냈습니다. 이에 양자 물리학자들은 애초부터 경계란 것 자체가
일종의 관습에 불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은 실제란 더 이상 개별적인 사물이나 경계의 복합체가 아닌 단일하고 거대한 우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에서 우리의 지각과 인식작용으로 경계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원래 이 세상이 아무런 경계도 없는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생각으로 바라보는 대신 텅 빈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봐 보세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저것은 무엇이다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내 생각과 관념으로 이 세상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